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식품이 남았는데요. 그 전에 이 시기에는 아주 많은 음, 문학 비평서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포박자하고 문장 유별집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박자는 가롱이 쓴 건데요. 외편하고 내편, 내편하고 외편 두 편으로 나뉘는데 특히 이제 외편이 좀 이게 이제 문학론이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로 이제 이게 도교에 관한 저술이기 때문에 내 편에서는 호흡을 어떻게 한다든지 뭐 이런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외편에서 이제 빼어난 문학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특히 이제 음, 이게 이제 도교에 관한 저술이다 보니까 노자의 자연론 그리고 장자의 진화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학 사상을 전개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전통적인 육아의 문학 개념을 뛰어넘는 그런 차원의 어떤 그 문학 비평의 단계를 제공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포박자입니다. 자, 그리고 지우라는 사람이 문장 유별집을 구성을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전하지 않고 다만 이런 게 있었다는 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 사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이 지우의 문장 유별집은 문체 분석에 있어서 종합적인 성취를 하였고 이게 이제 나중에 영향을 줘서 소통의 문선이라는 문학 선집이 탄생하는데 직접적인 그런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 소통의 문선이 워낙 뛰어나게 잘 엮어진 문학 선집이기 때문에 지우의 문장 유별집은 나중에 실전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같은 값이면 더 좋은 걸 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계속 보관을 하고 요거 위주로 이제 전부 어, 그 그 문학에 대한 어떤 기준을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비슷했던 이전에 나왔던 지우의 문장 유별집은 실전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비의 전론 논문 그리고 육교의 문부 그리고 지우의 문장 유별집 문선을 계속 보시면은 문체가 시간이 갈수록 언급되는 게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논문에는 8종 문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문부에서는 총 10종 얘기를 합니다. 문장 유별집에서는 11종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문선에서는 이렇게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뭐 37종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학설에서는 문선을 39종의 문체를 다루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문선할 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종영의 식품에 대해서 보셔야 되겠는데요. 식품 계속 나왔죠. 예. 유협의 문심조령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여러분 하셔야 되는데 그거하고 식품 요거를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품자가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누었다. 그래서 나누어서 그 개별 시인들의 성취에 대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시품 말고 시평 이렇게도 불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계제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생존한 사람은 수록하지 않는 그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 원칙은 이 이후로 중국의 문학 선집에서 거의 다 지켜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선에서 그랬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문학 선집을 동양에서 나중에 이제 편찬하면 웬만하면은 이런 원칙을 따릅니다. 일본에서도 그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선시대 제일 먼저 나온 중요한 문학선집인 동문서만 딱 보더라도 그랬습니다. 생존한 사람은 그 글은 실지를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어떤 그 실려 있는 작가가 언제까지 살았다는 거를 이제 분석을 하면은 이 시품이나 혹은 이제 다른 그 시문 선집이 언제 준비가 되었는지가 밝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존한 사람은 수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려 있는 사람은 이미 이 사람이 이거를 이제 선집을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하는 중에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원칙이 중요하게 취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원칙으로 접근을 해서 이 식품이 종용의 식품이 약 518년에 완성이 되었다. 이때 이제 저술이 거의 끝났다. 편집이 끝났다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품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이 심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약 이후에 이게 이제 저술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이제 다른 것들하고 계속 비교를 해서 결과적으로 결론이 518년쯤에 이 식품이 완성이 되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 식품이란 것은 결국 어떤 저서인가 하면은 오원시를 쓴 작가를 쭉 열거를 합니다. 한나라부터 양나라까지 약 100여 명의 시인들을 쫙 열거를 하는데 상품, 중품, 하품으로 그래서 어떤 시인은 아주 잘 썼으면 상품으로 분류를 하고 그 아래 품등, 그 아래 품등 이렇게 등급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물론이고 작품에 대한 평론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완벽한 이제 이게 우리들이 요새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문학 비평의 가장 원류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인에 대해서 간략한 생평도 하고 또 문학에 대한 연원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뒤에 보시면 잠깐 다루겠지만은 반학은 누구의 어떤 풍하고 비슷했다. 그거를 배워서 썼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도움도 되지만 문제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점이 있거든요. 이 이제 장점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단점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잘못된 분류를 하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원류를 억지로 이제 추구를 하는 이런 경향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연명과 포조를 보면은 요새 이 두 시는 상품 중에도 상상품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중품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잘못된 분류가 많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단점이겠고 두 번째는 이제 육기와 장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이 사람보다 더 아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상품으로 있으니까 당연히 잘못되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고 너무 이제 이 사람들의 원류를 억지로 자꾸 찾는 겁니다. 육기는 국풍파의 조식에서 나왔고 이런 식으로 운운하고 있는데 이거는 현대에 와서는 사실 이게 어떻게 여기에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연원의 그 근거를 제대로 이제 밝히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의심이 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고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과도한 원류 추구. 요게 이제 큰 단점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품은 장점이 많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는 이제 먼저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잘못된 분류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100명 중에 소수고 웬만하면 상품, 중품, 하품이 거의 정확하게 현대의 어떤 비평을 하는 사람들을 입장하고 90% 이상 일치한다. 그만큼 신중하게 잘 문학 비평을 어, 하기 위한 어떤 초성을 잘 다져서 상중하로 잘 나누었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이겠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책에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 책에서 이제 장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진실한 감정과 본성을 중시했다. 그래서 현원시, 뭐 뭔가 허풍 같은 것, 뭐 유선시 같은 거 있죠. 관계된 것들 있잖아요, 그죠? 뭐 약간 초월적인 경계를 다루는 그런 시보다는 건함풍걸의 기세를 중시를 했다. 요런 게 이제 이 시품의 어떤 그 출발 선상에 있어서 굉장히 건전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장점으로 취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형식미, 함축적인 표현 요런 것들보다는 자연스럽고 분명한 언어의 사용을 이제 중시를 한 요런 것들이 이제 사실주의적인 어떤 문학의 표현 방법을 중시한 그런 현대적인 입장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괜찮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나친 성률의 추구도 반대를 해서 근데 이제 뭐든지 지나치게 하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상당히 문학 비평서로서 믿음직스럽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다.
예, 이게 이제 장점 중에 하나이다라고 우리 책은 평가를 하고, 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우리 책의 어떤 관점은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 바이고 괜찮게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를 더 보태야 됩니다. 장점 중에 가장 명확한 거는 분류가 잘못된 건 있긴 해도 대부분은 분류를 잘했다. 그러니까 어떤 문학 비평으로서는 아주 적절한 그런 형태로 이게 이제 갖추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 수업 잘 하셨습니다. 이제 퀴즈를 이제 보셔야 되겠어요. 1시 반쯤에 제가 퀴즈를 올릴 예정입니다. 자, 수고하셨고 내일 아침까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1차 글쓰기에 대한 피드백을 다 이메일로 전달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